중국이 지난 금요일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자, 그 가운데에서도 예금 금리는 0.25%포인트 내렸고요. 그에 비해서 대출 금리를 더 내렸습니다. 0.4%포인트 내리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우리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하가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를 했는데요. 그 배경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부진을 좀 방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3분기 GDP가 7.5%를 하회를 했고요. 4분기에도 7.5%를 하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려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다는 그런 이면에는 또 한 가지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올해의 어떤 목표했던 GDP가 7.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GDP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합을 해보면 7.4% 정도의 이제 3분기 평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부분인데,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소비라든가를 봤을 때는 3분기보다 숫자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SBC PM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다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7.5%를 하회할 위험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확실히 중국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중국 인민은행은 이러한 정책을 세운 것 같은데, 자, 이런 정책이 결국 우리나라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낫겠습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낫겠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와 장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이 그게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다 대충 비슷한데요.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이상 지나야 실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이 11월 22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표에 영향을 미치려면 내년 초반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경기,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초반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부분이 중국의 어떤 펀더멘털 측면을 좀 좋게 만들고 경기 회복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에도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이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반 사항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중국의 경기가 부양이 되게 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있는 수출 교역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운송업계의 수혜, 그리고 소비업계의 수혜,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학 철강 업종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의 경기 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중국의 업체들, 중국의 철강 화학 업체들은 굉장히 낮은 단가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철강 화학 업체들이 이런 단가 맞춘다든지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큰 수혜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 그 부분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는 다소 이제 관계가 깊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국 기업들의 철강이라든가 소재 부분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 마켓 시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소재 산업이나 철강 산업과 관련돼서 본다면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의 이제 회복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 한국의 소재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에서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우려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떠한 부양책을 앞으로 더 내놓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미시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발표가 된 금리 인하는 미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거든요. 중국 정부가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좀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인 것은 맞지만은 추가적으로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세제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기준금리의 인하, 연속적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읽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 말 12월 초에 있을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내년에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 목표를 설정하는 회의가 될 텐데요.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중국 정부의 경기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히 강력한 부양책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이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당시에도 한 번 인하를 했던 것이 아니라 두 차례였나요? 몇 차례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중국 정부가 내년 초 중반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시점 자체가 지금 일단 땡겨졌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하를 바로 이어서 할지 아니면 조금 시차를 두고 할지는 조금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한 번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의 추가 인하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시는 거죠? 단기간은 그렇습니다.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미 지급준비율 인하는 네. 지방에 조금 경제가 안 좋은 지방에는 지준율을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또는 중소기업의 대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미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지준율이 인하가 안 된 부분들은 시중은행, 그러니까 4대 은행을 비롯해서 큰 은행들에 대해서는 지준율을 아직 인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요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국 정부에서 대형 은행들, 시중 은행들에 대해서도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이 환율에도 외환 시장에도 어떤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번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뭐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론상 두 국가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요번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대출 금리의 인하폭이 예금금리의 인하폭보다 더 큽니다. 두 개가 같지 않거든요. 금리를 만약에 환율을 방어할 목적이라면 예금 금리를 더 많이 내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율과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큰 흐름에서의 첫 번째 그 정책 기조는 위안화를 강세로 가져가서 기축통화를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율이 영향을 줄 부분들은 수출 부분인데, 수출은 지금 중국 경제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이 수출입니다. 수출은 10%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환율을 내려서 중국 정부가 수출을 부양하려면 그 효과는 두 분기 이상 있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두 분기 이후에 세계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는 컨센서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외환 시장의 영향 그리고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이번 중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단기와 장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우리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경제, 실물 경제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이야기 잠시 후에 현장 플러스에서 이어집니다.